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3월 7일 선거 유세에서 경제라는 건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 지금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멍청한 짓 안 하고 정직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윤석열 정권은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멍청한 짓만 골라서 하고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활력을 잃었고 민생은 어려워졌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반국가 세력 주장이 아닙니다.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스, 시티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입니다. 코로나 사태나 금융위기가 아닌데도 이 지경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오르내립니다. 지난해와 올해 세수 펑크가 86조 원입니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 잔액은 42조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경제는 위험한 위기 지점을 지났다라고 합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술 더 뜹니다. 경제 분야에서 90점 이상 업적을 냈다. 슈퍼스타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당, 정부, 대통령실 모두 헛것을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객관적 인지 능력이 극히 떨어지거나 거짓 보고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떠오르는 사태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소동입니다. 외교부는 1차 투표에서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접전 예상, 2차 투표에선 한국이 과반 득표로 유치 성공이라는 판세 분석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는 119대 29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일본이 해달라는 것을 퍼주다시피 하고 뒤통수만 맞고 있습니다. 조태열 장관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는 외교부 2차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일본 구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해줬습니다. 일본은 한국인 강제 노역 사실을 축소 부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일본, 한국이 행사를 따로 치렀습니다. 일본은 강제 노역은 도외시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 축하만 했습니다. 조 장관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것을 챙겼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뭘 챙겨왔는지 내놓아 보십시오. 박진 전 외교장관은 우리가 물잔을 먼저 채우면 일본이 나머지 반잔을 채워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물 반잔을 채웠지만 모욕과 뒤통수 치기만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친일 뉴라이트들은 살판 났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화풀이와 살풀이를 해야 할 판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발 리스크도 몰려오고 있습니다. 관세를 왕창 올린다고 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는 큰 문제입니다. 무슨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참전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이 한국도 우크라이나 개입을 고려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분쟁을 끝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해왔다. 라고 콕 집어 한국 정부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만나 무슨 약속을 해준 것입니까? 국방부 장차관은 러시아를 압박만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를 준비는 하는 것입니까? 이들도 인지 부조화인지 거짓 보고를 받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기야 정부와 대통령실의 관심은 오로지 두 가지에만 몰려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 방탄입니다. 다른 하나는
야당과 전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어려운 사정에 눈길이야 주겠습니까? 문득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는 대통령에게만 올리고 있는지요? 아니면 언론 보도처럼 한 부를 더 만들어 김건희 씨에게도 올립니까? 기왕 두 부를 만들고 있다면 실질적 1인자인 김건희 씨에게는 제대로 된 보고서를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 후퇴 속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하니 참담합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태평성대인 것 같습니다. 최대 관심사가 당원 게시판 문제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비난하는 댓글을 올렸느냐를 놓고 옥신각신합니다. 국민 보기에, 지지자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과거 여당들은 이 정도 되면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고 거국 내각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내 쇄신 요구가 분출했습니다. 다음 선거에는 패배하겠지만 그 이유를 도모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에 시달리겠지만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보수당으로 살아남으려면 탄핵의 강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검찰 독재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보수를 괴멸시킨 정당으로 역사에 각인될 것입니다.